사람은 대체로 자기 수준에 맞는 골목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그 골목 안으로 들어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서울 북촌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낮이 지나고 밤의 기운이 아직 완전히 거치지 않은 새벽 5시. 서인화는 이미 하루의 절반을 살아낸 얼굴로 마당에 놓인 여행 가방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체크아웃은 8시까지라고 했는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문 앞에 쌓인 신발들을 가지런히 맞춰놓습니다. 방금 떠난 일본인 부부가 슬리퍼를 뒤섞어 놓고 간 탓입니다. 인화는 그런 걸 그냥 지나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정리해야 직성이 풀리고 귀에 들리는 건 이해해야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그게 서인화였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마당을 훑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 청소도구를 챙깁니다. 방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침구를 털고 욕실 상태를 확인하고 냉장고 안까지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손님은 떠났지만 다음 손님은 이미 오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북촌의 게스트하우스라는 건 낭만이 아니라 속도와 정확도의 싸움이었습니다. 인화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벽에 붙어있는 공과금 고지서를 바라봅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하나씩 손으로 짚어보며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가 아무 일 아니라는 듯 고개를 듭니다. 뭐 안 내는 것도 아니고. 가볍게 넘기는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이미 계산이 끝난 사람의 단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은 좀 덜 힘들어질 거라는 걸 그녀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화는 궁상스럽지 않았습니다. 힘든 건 맞는데 불쌍해 보이지는 않는 사람. 그게 그녀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쪽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인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들어오는 사람은 보통 숙박객이 아니라 길을 잘못 든 관광객이었습니다. 저기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인화는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내려놓고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문 앞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완전히 편한 차림도 아닌 어딘가 애매하게 단정한 모습. 눈에 띄는 건 옷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서 있는 자세가 지나치게 편안하고 목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낮고 안정되어 있습니다. 인화는 그걸 바로 알아봤습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네. 그런데 그 남자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티를 내지 않는 얼굴로 조금 난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길을 좀 잘못 든 것 같아서요. 인화는 고개를 기울이며 남자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한 박자 쉬었다가 말합니다. 길만 잘못 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남자는 살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묘하게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인화는 팔짱을 끼고 남자를 위아래로 한번 훑습니다. 돈은 있어 보이는데 길치는 많네요. 남자는 그 말에 당황하기보다는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티 나나요? 네. 티 많이 나요. 짧은 대화였지만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누군가는 불편해지고 누군가는 웃어넘기는데 이 둘은 서로를 살짝 시험해보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남자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며 말합니다. 여기 숙박도 가능한 곳인가요? 인화는 어깨를 으쓱합니다. 가능은 한데요. 예약은 하셨어요? 아니요. 그럼 오늘은 힘들어요. 인화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기 그냥 들어오는 데 아니에요. 그 말에 남자는 잠시 멈칫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게 웃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습니다. 억지로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숙이고 돌아섭니다.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 눈에 남았습니다.
인화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그 남자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걸 지켜봅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뭐야, 이상한 사람이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에는 경계보다 호기심이 더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게스트하우스는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체크인이 몰리고 외국인 손님이 길을 못 찾아 전화를 하고 세탁기가 멈췄다가 다시 돌아가고 인화는 그 속에서 쉴 틈 없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해가 완전히 지고 북촌 골목에 조명이 하나둘 켜질 즈음 문이 다시 열립니다. 인화는 고개를 듭니다. 아침에 봤던 그 남자가 같은 자리에서 서 있습니다. 이번엔 길을 잃은 얼굴이 아닙니다. 확신이 있는 얼굴입니다. 혹시 오늘 방 하나 비었나요? 인화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꼬리를 올립니다. 예약 없이 또 오셨네요. 남자는 이번에도 웃습니다. 이번엔 예약하려고요. 인화는 고개를 살짝 기울입니다. 아까는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다시 온 겁니다. 짧은 침묵. 그 사이에 서로의 눈이 한 번 더 마주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둘 다 알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인화는 돌아서며 말합니다. 딱 하나 남았어요. 그리고 덧붙입니다. 비싸요. 남자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대답이 너무 빠른 바람에 인화는 오히려 살짝 웃습니다. 돈 많네. 그 말에도 남자는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편안해진 얼굴입니다. 그날 밤 북촌의 한옥 안에 전혀 다른 세계에서 온 두 사람이 같은 지붕 아래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인화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남자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비싼 선택이 될지 아니면 가장 후회 없는 선택이 될지 그건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주는 데에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자꾸만 다시 나타나는 사람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북촌의 밤은 생각보다 빨리 깊어집니다. 관광객들이 빠져나가고 나면 골목은 조용해지고 낮에 쌓였던 소음 대신 나무가 바람에 스치는 소리만 남습니다. 그날 밤 서인화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상우는 마루 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 생각보다 조용하네요. 상훈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인화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대답합니다. 조용한 거 좋아하는 사람만 오거든요. 그럼 전 잘 온 거네요. 인화는 그 말에 살짝 웃습니다. 그건 아직 모르죠.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이미 처음 만난 사람들 사이의 거리감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상우는 한 번 더 오고 또 한 번 더 찾아옵니다. 처음엔 숙박이었고 그 다음엔 이유가 조금씩 흐려집니다. 근처 지나가다가요. 근처 아닌데요. 그럼 일부러 왔습니다. 이쯤 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상우는 분명 이 골목에 볼 일이 있어서 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인화도 그걸 모르는 척할 만큼 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같이 시간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은 상훈이 인화를 데리고 호텔 베이커리로 갑니다. 북촌에서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을 지나 도착한 곳. 유리창이 크게 나 있고 조명이 부드럽게 떨어지는 공간. 사람들은 조용히 웃고 접시 위에는 예쁘게 장식된 디저트가 놓여 있습니다. 인화는 메뉴판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이거 가격 맞아요? 상우는 웃습니다. 맞아요. 인화는 메뉴판을 다시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여기는 케이크보다 공기가 더 비싸네요. 상훈이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립니다. 주변 시선이 잠깐 쏠리지만 인화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의자에 기대 앉습니다.
근데 맛은 있겠죠. 이 가격이면. 상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확실히 맛은 있습니다. 인화는 포크를 들고 한 입 먹습니다. 그리고 잠깐 멈춥니다. 맛있긴 하네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공기가 더 비싸요. 그 말에 상우는 또 한 번 웃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여자 앞에서는 자꾸 웃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상우는 인화를 자기 세계로 조금씩 끌어들입니다. 미술관, 조용한 갤러리, 늦은 밤 드라이브. 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유행가가 아니라 이상하게 낯설지만 귀에 남는 곡들이었습니다. 인화는 창밖을 보다가 묻습니다. 이런 데는 왜 오는 거예요? 상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조용해서요. 인화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네요. 조용하긴 하네요. 그리고 덧붙입니다. 근데 좀 비싸게 조용하네요. 상우는 이번에도 웃습니다. 그 웃음은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인화는 그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돈을 쓰는 게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돈 있는 사람은 티를 내거나 아니면 숨기려다 더 티가 나는데 이 남자는 그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해졌습니다. 둘은 그렇게 연애라는 말을 굳이 꺼내지 않아도 이미 연애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는 것도 자연스럽고 헤어질 때 아쉬운 것도 당연해지고. 그런데 이상한 건 상훈이 자기 얘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집은 어디예요? 서울이요. 서울 어디요? 여기저기요. 대답은 항상 딱 필요한 만큼만. 명절 얘기를 꺼내면 슬쩍 다른 얘기로 넘어가고 가족 얘기를 하면 웃으면서 피합니다. 가족이랑은 잘 안 친해요. 그 한마디로 대화는 끝납니다. 인화는 그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 뭔가 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쾌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알고 싶어지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그날도 둘은 늦은 밤까지 드라이브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북촌 입구에 차를 세우고 인화는 먼저 내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상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데려다 드릴까요? 아니요. 여기서 걸어가요. 익숙한 골목이니까요. 라는 말을 덧붙이며 인화는 웃습니다. 차 문을 닫고 돌아서려던 순간 인화의 시선이 멈춥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운전석에는 누군가 앉아 있고 그 사람이 상훈 쪽을 보고 있습니다. 상훈은 아무렇지 않은 듯 가볍게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냅니다. 그 순간 인화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상훈을 바라봅니다. 저 사람 알아요? 상훈은 잠시 멈췄다가 대답합니다. 아는 사람입니다. 기사예요? 이번엔 상훈이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침묵. 그 사이를 인화는 놓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녀는 더 묻지 않습니다. 대신 한 발짝 뒤로 물러섭니다. 그럼 잘 가요. 그리고 돌아섭니다. 걸음을 옮기면서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갑니다. 이상하네 진짜.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 자기 생각보다 훨씬 다른 세계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 세계가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그런데도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또박또박 걸어갑니다. 이 연애가 어디로 가는지, 끝이 어떤 모양인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건 가볍게 시작했지만 절대 가볍게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것. 그건 이미 시작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접 나타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상대를 불러냅니다. 그게 권력입니다. 그리고 그날
서인화는 처음으로 그런 종류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전화는 짧았습니다. 서인화 씨 맞으시죠? 강혜원과 비서실입니다. 인화는 순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강혜원가. 상훈이 한 번도 입에 올린 적 없던 이름.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대표님께서 한번 뵙고 싶어 하십니다. 대표님. 그 한 단어로 상황은 이미 설명이 끝났습니다. 인화는 짧게 숨을 고릅니다. 언제요? 내일 오후 3시입니다. 장소는 장충동 H호텔 라운지입니다. 시간도 장소도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그저 통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화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조용한 방 안에 자기 숨소리만 남습니다. 잠시 후 인화는 작게 웃습니다. 와 진짜네. 그 웃음에는 긴장보다 이제야 퍼즐이 맞춰졌다는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다음 날 장충동 호텔은 북촌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사람의 온도가 바뀌는 공간. 조용하지만 누군가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인화는 한 발짝 멈췄다가 다시 걸음을 옮깁니다. 괜히 옷매무새를 만지지도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중요한 건 옷이 아니라 태도라는 걸. 라운지 안쪽 창가 자리. 차정나는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앉아 있다기보다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 주변의 공기가 조용히 정리되어 있는 느낌. 인화는 천천히 걸어갑니다. 눈을 피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짧게 인사합니다. 차정나는 고개를 들어 인화를 한번 훑어봅니다. 위에서 아래로. 그 시선에는 감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더 불편합니다. 앉으세요. 목소리는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거절이라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인화는 자리에 앉습니다. 의자에 등을 붙이지 않습니다. 살짝 앞으로 기울어진 자세. 도망가지 않겠다는 태도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웨이터가 다가와 차를 내려놓고 물러납니다. 차정란이 먼저 입을 엽니다. 차는 괜찮으세요? 질문이 아니라 확인에 가까운 말투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인화는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본론이 시작됩니다. 어느 학교까지 다니셨죠? 너무 자연스럽게 나온 질문. 하지만 인화는 압니다. 이건 사람을 분류하기 위한 첫 단계라는 걸. 중퇴했습니다. 짧게 답합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차정란은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입니다. 부모님은 아직 지방에 계시나 봐요. 인화의 눈이 아주 살짝 좁아집니다. 정보를 이미 알고 있다는 말. 그걸 굳이 입 밖으로 꺼내는 방식. 네. 계십니다. 여전히 짧은 대답. 차정란은 찻잔을 들어 올립니다. 이런 자리는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그리고 아주 가볍게 덧붙입니다. 괜찮으세요? 그 말은 배려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선을 긋는 말이었습니다. 인화는 그걸 정확히 듣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웃습니다. 사모님은 질문을 예쁘게 하시네요. 차정란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멈춥니다. 인화는 시선을 피하지 않습니다. 대답하고 나면 꼭 사람이 작아진 기분이 들게. 공기가 한순간 조용해집니다. 차정란은 인화를 바라봅니다. 이번에는 아까와 다른 시선입니다. 처음으로 조금 더 깊게 보는 눈. 인화는 그대로 받아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 많이 받아보신 분들은 금방 알거든요. 아, 지금 나를 깎아내리고 있구나. 차정란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갑니다. 말을 잘하시네요.
칭찬처럼 들리지만 경고에 가깝습니다. 인화는 고개를 살짝 기울입니다. 먹고 살다 보니까요.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말 하나로 버텨야 하는 날이 많아서요. 그 말에는 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거슬립니다. 차정나는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상훈 씨는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군요. 그 말은 이미 평가가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인화는 눈을 깜빡이지 않습니다. 상훈 씨 얘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서요. 차정나는 한 박자 쉬고 다시 입을 엽니다. 그럼 제가 해드리죠. 이제부터는 완전히 다른 단계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세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에요. 인화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차정란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인화는 이어서 말합니다. 근데 아직 제가 감당 못한다고 결정한 적은 없어서요. 그 말은 선언이었습니다. 차정란은 이제 확신합니다. 이 여자는 겁먹고 물러날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여자는 자기가 던지는 말을 그대로 받아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차정란은 처음으로 표정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건 그냥 정리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수준이 낮아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또렷해서 문제라는 걸. 그리고 그런 사람은 그냥 밀어내는 걸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도. 인화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차정란은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그저 짧게 말합니다. 조심하세요. 그 말은 경고였고 예고였습니다. 인화는 돌아섭니다.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라운지를 나오는 순간 숨을 한 번 크게 쉽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립니다. 와 쉽지 않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입꼬리는 올라가 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관계가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는 걸 인화도 차정란도 서로 똑같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사람 하나를 두고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세계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돌은 지금부터 진짜로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사람을 망가뜨리는 데에는 소리도 필요 없고 피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씩 끊어내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그게 이 집안이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장충동 저택 안. 상우는 오랜만에 그 집의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길게 뻗은 테이블, 필요 이상으로 넓은 공간, 그리고 말보다 침묵이 더 무거운 자리. 차정란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훈을 보자마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와인을 한 모금 마십니다. 그게 신호였습니다. 요즘 바쁘다고 들었어. 상훈은 짧게 대답합니다. 일이 좀 있어서요. 정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일.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 단어를 되짚습니다. 내가 하는 게 일이긴 하지. 상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는 대화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걸. 본론부터 얘기할게. 정란은 나이프를 내려놓습니다. 호텔 계열사 신규 법인 자리 하나 비워놨어. 상훈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내가 들어가면 지분 정리도 같이 들어간다. 상훈은 숨을 한 번 고릅니다. 이건 제안이 아니라 조건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란은 말을 이어갑니다. 다음 달에 미국 쪽 연수 자리 하나 준비돼 있어.
1년 정도 다녀오면 지금 위치보다 훨씬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상우는 고개를 숙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말들. 이건 기회를 주는 게 아닙니다. 선택지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나는 아주 아무렇지 않게 덧붙입니다. 맞선도 하나 들어왔어. 상훈의 손이 멈춥니다. 집안 괜찮고 머리도 좋은 애야. 내가 좋아할 타입은 아닐 수도 있는데 내 인생에는 훨씬 맞는 선택이지. 잠시 침묵. 그리고 정나는 상훈을 똑바로 봅니다. 내가 사랑을 하든 말든 자유야.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이 모든 대화를 완성합니다. 다만 내 선택에는 가격이 붙는다. 그 말은 협박도 아니고 설득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상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 이미 선택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같은 시간, 북촌, 서인화의 하루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사장님, 이번 달까지만 하고 나갈게요. 갑작스럽게 들은 말. 인화는 고개를 듭니다. 갑자기 왜요? 직원은 시선을 피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설명이 없습니다. 붙잡을 이유도 없습니다. 인화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상한 건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늘 오던 세탁업체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번 달부터는 계약 유지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거래하던 식자재 업체도 갑자기 연락이 끊깁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인화는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중얼거립니다. 이상하네. 하루 이틀이면 우연이지만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건물주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인화 씨, 계약 얘기 좀 해야겠어요. 인화는 표정을 굳히지 않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건물주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합니다. 그게 요즘 상황이 좀 바뀌어서 재계약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인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최대한 빨리 정리해 드릴게요. 그 말이 끝났을 때 인화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 한 번도 왜냐고 묻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유가 아니라 결과라는 걸. 그날 밤 상우는 인화를 찾아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다릅니다. 미안해요. 인화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웃습니다. 뭐가요? 상우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설명합니다. 인화는 그를 바라봅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죠? 상우는 고개를 떨굽니다. 조금만 버티자. 그 말은 너무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상훈이라는 겁니다. 인화의 눈이 처음으로 달라집니다. 버티면 뭐가 달라져요? 상훈은 입을 열지 못합니다. 나 이거 버티면 그 다음엔 뭐가 돼요? 질문은 단순하지만 답은 없습니다. 인화는 고개를 살짝 끄덕입니다. 아,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그렇구나. 그 순간 인화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이 남자는 자기를 좋아하는 건 맞는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 그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상우는 여전히 말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줘요. 인화는 이번엔 웃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상훈 씨, 그 호칭이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이건 기다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잠시 침묵.
이건 선택이에요. 상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 사이에 인화의 표정이 완전히 정리됩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닙니다. 이건 이해입니다. 아, 이 사람은 여기까지구나. 그렇게 결론이 나는 순간 인화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가요. 늦었어요. 그 말은 대화를 끝내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인화의 하루는 조금 더 조용해지고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분노가 천천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아직 터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곧 더 큰 방식으로 밖으로 나오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사람을 가장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방법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세워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서인화는 정확히 그 자리에 불려나갔습니다. 초대장은 간단했습니다. 문화재단 후원 5찬, 참석 요청드립니다. 요청이라는 말이 붙어 있었지만 거절할 수 있는 종류의 초대는 아니었습니다. 장소는 도심 한복판의 고급 레스토랑. 유리창 너머로 햇빛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테이블마다 꽃이 놓여 있고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웃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온한 자리. 하지만 인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일수록 사람을 가장 조용하게 잘라내기 좋다는 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몇몇 시선이 아주 짧게 인화를 스칩니다. 옷차림, 걸음걸이, 표정. 그 모든 것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간. 인화는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천천히 차정란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향합니다. 정란은 이미 그 자리에 앉아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웃으면 주변 사람들이 같이 웃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면 대화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 중심에 앉아 있는 사람. 그게 차정란이었습니다. 인화가 가까이 다가오자 정란은 아주 자연스럽게 시선을 옮깁니다. 아, 오셨네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말투. 하지만 그 말 안에는 늦지 않았네 정도의 온도만 담겨 있습니다. 앉으세요.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정란의 맞은편. 가장 잘 보이는 자리. 인화는 의자를 당겨 앉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아주 미세하게 모입니다. 소개할게요. 정란이 말을 꺼냅니다. 이번에 우리 쪽에서 알게 된 분이에요. 이름은 말하지 않습니다.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로 인화의 위치는 정리됩니다. 어딘가에서 굴러들어온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인화는 웃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짧은 인사. 그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식사가 시작됩니다. 포크와 나이프가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이고 와인이 잔에 채워지고 접시는 조용히 교체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된 흐름.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차정란의 말이 섞입니다. 요즘은 문화 후원이 중요한 시대죠. 단순히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가치를 이해하느냐가 더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인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란이 아주 자연스럽게 말을 덧붙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배우지 못한 사람은 티가 나요. 포크가 잠깐 멈춥니다. 아주 짧은 순간. 그리고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움직입니다. 숨기려 할수록 더 보이거든요. 정란은 인화를 보지 않습니다. 그저 공기를 향해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향하는 곳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인화는 손을 멈추지 않습니다. 천천히 한 입 더 먹습니다. 그리고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고개를 듭니다. 맞는 말씀이네요. 정란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인화는 이어서 말합니다. 근데 저는 사모님이 더 티 나시는 것 같아요. 주변 공기가 순간 멈춥니다. 누군가는 포크를 놓고 누군가는 숨을 멈춥니다. 인화는 시선을 피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분류하실 때 학력, 집안, 재산부터 보시잖아요. 그건 숨기려 해도 티 나더라고요. 정나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습니다. 인화는 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정작 중요한 건 못 보시는 것 같아서요. 정난의 눈이 이제 완전히 인화를 향합니다. 아드님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테이블 위의 공기가 완전히 식습니다. 누군가는 시선을 피하고 누군가는 잔을 들어 올립니다. 아무도 끼어들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둘 사이의 대화가 아니라 충돌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나는 아주 천천히 냅킨을 접습니다. 그리고 인화를 바라봅니다. 미간 하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넌 안 된다. 짧고 정확한 말. 그 안에는 감정이 없습니다. 판단만 있습니다. 인화는 잠시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덧붙입니다. 근데 저는 이미 선택받으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요. 그 말은 선긋기였습니다. 정난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그녀는 이걸 압니다. 이 여자는 지금 이 자리에서 무너질 사람이 아니라는 걸, 오히려 이 자리 자체를 기억하고 있을 사람이라는 걸. 식사는 계속됩니다.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대화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이미 이 테이블은 끝난 상태였습니다. 인화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정나는 말리지 않습니다. 그저 한마디만 남깁니다. 그 정도로는 버티기 힘들 거예요. 인화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서며 아주 작게 중얼거립니다. 버티는 게 아니라 잠시 멈췄다가 다시 걷습니다. 끝까지 가보는 거지. 그날 이후 서인화와 차정나는 단순히 같은 남자를 사이에 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알아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절대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더 잔인한 방식으로 다음 단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이 무너지는 순간은 대개 배신이 시작될 때가 아니라 망설임이 길어질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은 이미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충동 저택. 상우는 다시 그 집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번엔 식탁이 아니라 서재였습니다. 벽을 가득 채운 책과 낮게 깔린 조명. 그리고 그 안에 앉아있는 세 사람. 형,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차정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번 자리는 그녀가 굳이 나설 필요도 없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형이 먼저 입을 엽니다. 요즘 재밌냐? 상우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형은 웃습니다. 연애하느라 바쁜 것 같던데. 그 말에는 노골적인 비웃음이 섞여 있습니다. 그쪽이 그렇게 좋으면 그쪽으로 가. 대신 여기 이름은 떼고 가야지. 상훈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아버지는 그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상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시선이 더 무겁습니다. 내가 선택하면 된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우린 강요 안 한다. 짧은 말.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침묵이 모든 걸 압박합니다. 다만 아버지는 시선을 떨구지 않습니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 말은 정난의 말과 닮아 있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사랑도 선택이지만 그 선택에는 반드시 가격이 붙습니다. 형이 다시 말을 던집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들어온 자리 하나 있는데 상우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인지. 형은 피식 웃습니다. 민서연. 이름이 가볍게 떨어집니다. 정치 쪽이야. 집안도 괜찮고 머리도 좋아. 딱 우리 쪽이지. 상우는 눈을 감았다 뜹니다. 이미 모든 카드가 올라왔습니다. 사랑 하나와 그 외의 모든 것. 그걸 비교하라는 겁니다. 같은 시간. 서인화는 북촌이 아닌 다른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커피가 들려 있지만 거의 마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 앞에 놓인 건 핸드폰 하나, 그리고 화면에는 짧은 문자 한 줄이 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요. 짧고 평범한 문장. 하지만 인화는 압니다. 이게 평범하지 않다는 걸.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중얼거립니다. 늦는 게 문제가 아닌데. 며칠 전부터 상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연락이 늦어지고 말이 짧아지고 눈을 피하는 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화는 우연히 알게 됩니다. 상훈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걸. 그게 어떤 만남인지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상우는 결국 인화를 찾아옵니다. 말을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안해요. 또 그 말입니다. 인화는 이번엔 웃지 않습니다. 이번엔 뭐가 미안한데요? 상우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습니다. 그 모습이 모든 걸 설명합니다. 인화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만나고 있죠. 상훈의 시선이 아주 잠깐 흔들립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인화는 조용히 말합니다. 괜찮아요. 상훈이 고개를 듭니다. 괜찮다는 게. 인화는 말을 자르듯 이어갑니다. 이해는 돼요. 그쪽 세계에서는 이게 맞는 선택일 수도 있겠죠. 그 말에는 비난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근데 하나만 정리해요. 인화는 그를 똑바로 봅니다. 당신이 날 버리기 전에 잠시 멈춥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정리해요. 상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인화는 이어서 말합니다. 날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좋아했는데 못 지키는 사람인지. 그 말은 선택을 강요하는 말이었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떨굽니다. 나는 말을 꺼내지만 끝내지 못합니다. 그 순간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인화는 그걸 봅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아직도 모르겠죠. 상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인화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였네요. 그 말은 이별을 선언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더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선택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우는 그 자리에 앉아 움직이지 못합니다. 붙잡지도 못합니다. 그저 지켜보기만 합니다.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인화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랑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다른 감정이 채워집니다. 실망, 그리고 조용한 분노. 이건 아직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곧 더 명확한 형태로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이 정말로 무너지는 순간은 사랑을 잃을 때가 아니라 머물 곳을 잃을 때입니다. 그날 밤 서인화는 둘 다 잃었습니다. 시작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인화 씨, 급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건물주의 전화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인화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좋은 얘기가 아니라는 걸 말씀하세요. 그게 건물이 매각됐어요. 짧은 한 문장. 그 안에 몇 년의 시간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인화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음 달까지는 정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보증금은 새 주인이랑 얘기해서. 말은 이어지지만 의미는 이미 끝났습니다. 인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방 안은 그대로입니다. 익숙한 냄새, 익숙한 소리, 익숙한 벽.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제 전부 다. 아니,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닌 느낌입니다. 인화는 천천히 방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립니다. 아, 여기까지네. 그 말은 체념이 아니라 상황을 받아들이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운영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게 됩니다. 새 주인은 건물을 통째로 리모델링할 계획이고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거래처는 이미 끊겼고 직원도 떠났고 남은 건 인화 혼자입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며칠 뒤 인화는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큰 가방 하나, 작은 박스 몇 개. 생각보다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걸 보고 인화는 웃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살았네. 그 말은 가벼운 농담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많은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립니다. 상훈입니다. 인화는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왔어요. 상훈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방 안을 둘러봅니다. 정리된 짐, 비어가는 공간. 그 모든 게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이건 뭐예요? 상훈이 겨우 말을 꺼냅니다. 인화는 아무렇지 않게 답합니다. 이사요. 건물 팔렸대요. 여기까지래요. 상훈은 한 걸음 다가옵니다. 그게 갑자기 왜? 그 질문은 너무 늦었습니다. 인화는 고개를 들고 그를 봅니다. 왜긴요? 다 연결돼 있는 거죠. 상훈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잠시 침묵. 그리고 상훈이 말합니다. 잠깐만 헤어진 척하자. 그 말은 너무 갑작스럽게 나옵니다. 인화의 손이 멈춥니다. 뭐요? 상훈은 급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지금 상황에서 계속 만나면 더 안 좋아져요. 잠깐만 정리하고 다시. 인화는 그 말을 자릅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상훈은 멈칫합니다. 인화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그리고 상훈을 똑바로 봅니다. 헤어진 척 하자고요. 그 말이 이제야 제대로 들립니다. 상훈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금은 그게 맞아요. 당신도 지켜야 하고. 그 순간 인화의 표정이 완전히 바뀝니다. 날 지키는 게 아니라 조용한 목소리.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정확합니다. 내 자리를 지키는 거잖아. 상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 말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인화는 한 발짝 다가옵니다. 나한테 솔직해요. 나 지키려고 이러는 거 아니죠. 당신 자리, 당신 이름, 당신 집. 그거 지키려고 이러는 거잖아요. 상훈의 입이 열렸다가 다시 닫힙니다. 부정하지 못합니다. 인화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말해요. 그게 맞잖아. 잠시 침묵. 인화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차분하게 말합니다. 나버리는 거 이해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녀의 눈이 조금 더 또렷해집니다. 버리면서 착한 척은 하지 마요.
그 말은 이별보다 더 날카로운 말이었습니다. 상우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붙잡지도 못합니다. 설명도 못합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인화는 완전히 혼자가 됩니다. 그날 밤 서울에는 비가 내립니다. 인화는 가방 하나를 끌고 골목을 걸어 나옵니다. 우산도 없습니다. 비는 생각보다 세고 골목은 금방 젖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물이 고입니다. 인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저 계속 걸어갑니다. 갈 곳은 없습니다. 머물 곳도 없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집도 그 남자도 그녀는 이미 전부 놓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비가 얼굴을 타고 흐릅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화는 아주 작게 중얼거립니다. 괜찮아. 그리고 한 번 더. 괜찮아. 그 말은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서인화의 인생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바닥은 끝이 아니라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더 조용하게 그러나 더 독하게 이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진짜 강해지는 순간은 이기려고 할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날 서인화는 가장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지킬 것도 잃을 것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장충동 저택. 이번에는 누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초대도 전화도 일정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그냥 왔습니다. 문 앞에 선 인화는 잠시 숨을 고릅니다. 비에 젖은 옷은 이미 말랐고 표정은 놀랍도록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벨을 누릅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립니다. 집사 역할을 하는 직원이 인화를 보고 멈칫합니다. 약속은? 인화는 말을 자르지 않습니다. 그저 짧게 말합니다. 사모님 뵈러 왔습니다. 그 말에는 설명도 부탁도 없습니다. 잠시 후 인화는 거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차정나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아도 누가 들어왔는지 알고 있는 사람처럼 오셨네요. 그 말은 놀라움이 아니라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인화는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정난 앞까지 와서 서서 바라봅니다. 앉으라는 말이 없으면 앉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번에는 일부러입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정난이 먼저 입을 엽니다. 이제는 직접 오시네요. 말투는 여전히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다는 여유가 담겨 있습니다. 정리하러 오신 건가요? 인화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정리하러 왔습니다. 그 말은 예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난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갑니다. 이겼다고 생각하는 표정. 하지만 인화는 그걸 보고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입을 엽니다. 사모님. 정난의 시선이 올라옵니다. 처음엔 숨막히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난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멈춥니다. 인화는 이어서 말합니다. 말 한마디 시선 하나로 사람을 작게 만드는 재주가 있으셔서 정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인화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리고 아주 천천히 웃습니다. 근데 자꾸 보다 보니까 한 박자 쉬고 중독성 있으세요. 정난의 눈이 처음으로 확실하게 흔들립니다. 이건 예상한 반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화는 시선을 피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시는데도 조용히 덧붙입니다.
이상하게 눈을 못 떼겠더라고요. 그 말은 칭찬처럼 들리지만 정확히는 해석이 불가능한 말입니다. 그래서 더 불편합니다. 정나는 처음으로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목소리가 조금 낮아집니다. 인화는 고개를 살짝 기울입니다. 있는 그대로요. 사모님 같은 분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이렇게 정직하게 잔인한 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난의 표정이 처음으로 바뀝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히 감정이 들어간 얼굴. 인화는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아드님은 이제 안 만나겠습니다. 짧고 명확한 문장. 정난의 눈이 다시 가라앉습니다. 이건 원하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인화는 이어서 말합니다. 근데 정난의 시선이 다시 올라옵니다. 사모님은 잠시 멈췄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다시 뵙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난의 눈이 아주 작게 좁아집니다. 이렇게 사람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분은 흔하지 않아서요. 그 말은 완전히 다른 방향의 공격이었습니다. 도망치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한 발 더 들어오는 말. 정난은 이제 확실히 느낍니다. 이 여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밀리지 않고 있다는 걸. 인화는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번 더 바라보고 말합니다. 그동안 잘 배웠습니다. 그 말은 감사가 아니라 확인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돌아섭니다.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힙니다. 조용한 거실. 차정나는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뜹니다. 이상합니다. 이겼는데 남은 게 승리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리되지 않은 감정, 지워지지 않는 잔상. 그녀는 처음으로 느낍니다. 저 여자는 잠시 생각합니다. 끝까지 안 꺾였네. 그건 불쾌한 인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관계는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남게 됩니다. 서인화는 그 집을 나옵니다. 이번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길은 말라있고 공기는 조용합니다. 그녀의 걸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에게 선택받기 위해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방향을 정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제부터 전혀 다른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간은 사람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을 바꿉니다. 그래서 몇 년 뒤 서인화는 더 이상 그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서촌의 골목은 북촌과 닮아 있지만 공기가 다릅니다. 조금 더 거칠고 조금 더 살아있는 공간. 그 한복판에 작은 간판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인화 스튜디오. 공간 기획, 로컬 숙박, 그리고 문화 프로그램까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이름은 꽤 알려져 있습니다. 서인화는 그 안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화가 울리고 미팅이 이어지고 현장을 점검하고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일들.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 동선은 조금 바꿔주세요. 사람이 들어왔을 때 한 번에 안 보이게 하는 게 더 좋아요. 말투는 여전히 담담하지만 이제는 설명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인화는 더 이상 남의 기준에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공간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성공이라기보다 자기 언어를 만든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반면 장충동의 공기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단정하고 질서가 유지되고 있지만 안에서는 조용한 균열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강혜원가. 오랫동안 단단해 보이던 그 집안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호텔 매각설, 계열사 간 갈등, 형제 간 경영권 충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안에서는 이미 방향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차정나는 여전히 그 중심에 앉아 있었지만 이전처럼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했습니다. 이미지, 그리고 문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겉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걸. 그 과정에서 한 이름이 다시 떠오릅니다. 서인화. 정나는 그 이름을 한 번 더 입안에서 굴립니다. 그 여자. 몇 년 전 자기 앞에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지금 업계에서 꽤 이름이 올라온 사람.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정나는 조용히 말합니다. 연락해보세요. 같은 시간. 상우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표정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비어 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했던 것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놓친 게 무엇이었는지도.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습니다. 몇 번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결국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짧지 않은 시간. 그리고 연결됩니다. 네. 익숙하지만 전혀 다른 목소리. 상훈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나 상훈인데. 잠깐의 침묵. 그리고 돌아오는 대답. 알아요. 짧고 정확한 말. 상훈은 숨을 고릅니다. 시간 괜찮아요? 인화는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업무면 메일로 주세요. 그 말은 선을 긋는 말이었습니다. 상훈은 그걸 느낍니다. 업무 말고 말을 꺼내지만 이어가지 못합니다. 인화는 그 사이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럼 더더욱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녀의 말투는 차갑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필요 없는 걸 정리하는 사람의 말투입니다. 상우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 사이에서 자기가 얼마나 늦었는지를 처음으로 제대로 느낍니다. 한 번만. 그가 겨우 말을 꺼냅니다. 잠깐만 보면 안 돼요? 그 말은 예전에 그 사람이 했던 말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인화는 짧게 숨을 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상훈 씨. 그 이름을 아주 정확하게 부릅니다.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그 말은 감정이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확실합니다. 상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인화는 이어서 말하지 않습니다. 설명도 이유도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통화는 그렇게 끝납니다. 짧게, 명확하게, 그리고 완전히. 상우는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자기가 잃은 건 사람이 아니라 기회였다는 걸.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단 하나의 순간. 서인화는 전화를 내려놓고 다시 일로 돌아갑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녀에게는 이제 과거보다 지금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또 하나의 연락이 들어옵니다. 차정난. 이번에는 그녀가 먼저 손을 내민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이 이야기를 완전히 다른 자리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선택받느냐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건 사랑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날 세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장충동 라운지도 개인적인 공간도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 비즈니스 테이블, 같은 높이의 의자, 같은 거리, 같은 조명. 이제는 누가 위고 아래인지 공간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서인화는 먼저 와 있었습니다. 노트북이 열려 있고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예전의 그 여자와는 전혀 다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시작하고 있는 사람. 그 차이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차정란이 들어옵니다. 여전히 단정하고 여전히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공간을 지배하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녀는 인화를 봅니다. 그리고 짧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인화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말은 짧지만 이제는 서로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정란은 자리에 앉습니다. 서류를 한번 훑어봅니다. 요즘 잘 나간다던데요. 가볍게 던지는 말. 인화는 바로 답합니다. 일이 좀 많습니다. 그 말에는 겸손도 과장도 없습니다. 그저 사실입니다. 잠시 후 문이 다시 열립니다. 상훈입니다. 그는 들어오면서 두 사람을 번갈아 봅니다. 그리고 잠깐 멈춥니다. 이 자리가 자기에게 어떤 자리인지 늦게 이해한 사람처럼. 앉으세요. 차정란이 먼저 말합니다. 상훈은 조용히 자리에 앉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 사이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누가 누구의 사람이 아닌 각자 자기 자리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의는 형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사업 얘기, 협업 구조, 브랜드 방향. 하지만 그건 겉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대화는 그 아래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상훈이 말을 꺼냅니다. 인화 씨. 그 이름을 조심스럽게 부릅니다. 인화는 시선을 들지 않습니다. 업무 얘기 아니면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정확한 선. 상훈은 그걸 느낍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습니다. 한 번만 따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인화는 그제야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합니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말은 거절이 아니라 종료였습니다. 상훈은 한 번 더 말을 꺼냅니다. 나 그때. 인화는 이번엔 말을 끊습니다. 알아요. 짧고 단정한 말. 상훈 씨가 어떤 선택했는지. 잠시 침묵.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사랑했을 수도 있죠. 상훈의 눈이 흔들립니다. 인화는 그걸 보면서도 표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근데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더 또렷해집니다. 지킬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판결이었습니다. 상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제야 자기가 무엇을 잃었는지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차정란이 조용히 입을 엽니다. 아직도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향합니다. 우리 집이 탐나나? 그 질문은 가볍게 던진 말이 아닙니다. 마지막 확인입니다. 이 여자가 어디까지 왔는지. 인화는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예전에는요. 그 말에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고 싶었던 게 아니라 한 박자 쉬고 거기 있는 사람 하나를 좋아했던 거예요. 상훈의 시선이 더 깊어집니다. 인화는 그대로 이어갑니다. 근데 지금은 짧은 침묵.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합니다. 그 사람도 필요 없네요. 그 말은 조용하지만 완벽하게 끝을 내는 말이었습니다. 차정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표정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이제 자기 기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꺾이지 않았고 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 기준 밖에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서 있다는 걸. 그건 패배라기보다는 인정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형식적으로 깔끔하게. 세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인화는 먼저 나갑니다.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문을 나서고 복도를 걸어갑니다. 밖으로 나가면 햇빛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차가 움직이고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갑니다. 인화는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한 번 숨을 쉽니다. 이제는 그 집도 그 사람도 자기 인생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저 지나온 시간일 뿐입니다. 그녀는 다시 걸음을 옮깁니다. 혼자입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혼자입니다. 그 집 대문 앞에서 울던 여자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누가 문을 열어주길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길을 선택하고 스스로 문을 여는 사람. 서인화는 그렇게 선택받던 여자가 아니라 선택하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앞으로도 계속 그녀를 다른 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